네, 이혜영 감독님, 설경구 씨, 이한희 씨, 박소담 씨, 박혜수 씨, 그리고 서현우 씨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고 앉을까요? 네, 인사. 네, 예, 그럼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유령을 연출한 예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까지 육성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유령에서 통신과 암호소식 담당 최대장 역을 연기한 서현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경호대장 카이토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킹감 직속 부서 유리코 역을 맡은 박수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영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스파이 액션이라고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영화가 제일 처음에 목표했던 장르적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초반에 스파이 장르로 이야기가 열리고 영화 한 중간까지를 그렇게 끌고 가고 싶었고, 그리고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액션 장르에 가깝게, 그래서 온도가 좀 더 뜨거워지고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이 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캐릭터 무비로 불리면 좋겠다.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든 캐릭터 하나하나가 빛이 나고, 그리고 배우들의 호연이 이 이야기에 모든 그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또 개연성이 되어주는 그런 영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오히려 제가 힘에 겨웠습니다. 예. 워낙 뭐 팔다리가 길으셔서 우리 이한희 배우 때문에 저 힘에 붙여서 많이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술이 없어서 좀 힘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 대단했습니다. 이한희 씨가. 예. 사실 유령의 액션씬 말씀하신 그 큰 두 덩어리의 액션씬을 위해서 정말 처음 그 씬을 굉장히 늦게 후반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장면 그 씬을 머리에 달고 한 6개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체력을 정말 준비를 해놔야겠다. 막상 그날이 됐을 때 내가 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 제가 유령하면서 느낀 게 연기를 하려고 해도 체력이 받쳐줘야 정말 되는구나라는 너무 느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보통 합을 맞춰서 멋있게 찍는 액션과 다르게 진짜 힘의 실랑이가 있어야 되는, 정말 주먹을 잡고 뜯고 막 이런 힘의 실랑이가 있어야 되는 감정이 들어있는 액션씬이다 보니까 테이크가 몇 번만 가도 이게 트레이닝 할 때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역도산하고 같이 붙어야 된다는 이 어떤 엄청난 압박감이, 역도산과 나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결승전에서 역도산을 항상 그리면서 몇 개월을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역도산을 만났는데 정말 주먹이 탁 이렇게 잼잼하고 탁 들어갔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진짜 역도산이구나. 네,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네가 살거나 내가 살거나 이런 액션씬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그 액션 씬을 구상할 때 우슬 감독한테도 처음 이야기하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원했던 건 방금 기자님 절 질문 주셨던 게 정확한 말씀이셨는데요. 성별의 대결로 절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녀가 싸우는 느낌이 어떤 순간에도 없으면 좋겠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 한 순간도. 이 두 사람은 어쨌건 동등한 캐릭터고 이 캐릭터의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감정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진짜, 보통 계급장 띄고 붙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성별 떼고 붙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는 내 입장에서는 넌 네 입장에서 서로 진짜 기세로 붙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설계를 했고요. 당연히 설경구 선배님이 이한희 배우보다 키도 크고 훨씬 피지컬이 우월하신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한희 배우가 그 액션을 성경구 선배님에 비해서는 좀 덜 했었고 그래서 또 여배우고 하니까 사실은 되게 좀 이렇게 케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이한희 배우하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몸싸움 씬을 먼저 찍었거든요. 그 호텔 방에서 싸우는 그거를 딱 찍는 순간 두 컷 정도 딱 찍고 나서 선배님 괜찮으신가? 이거 너무 이한희 배우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설경구 선배님 괜찮으신지를 살펴가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까 이한희 배우는 선배님을 그 역도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한희는 그냥 마동석이었다. 감독님 왜 그랬어요? 란 질문에 저런 답을 내놓으시고 원작 소설은 읽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출판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번역본 파일을 받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아마 보신 분이 없으실 텐데 처음에 그 램프의 박은경 대표님한테 이 소설을 제안을 받았을 때는 사실 좀 막막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런 영감이 처음에는 없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원작 소설은 미실 추리극의 그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유령이 누구인가를 위에서 추리 플롯이 쭉 형성되어 있고 이야기의 목표 지점은 유령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소설의 엔딩이고 곧 클라이막스인 이야기였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그 플롯이 저를 별로 자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령이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는 이야기라면 나는 재미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사실은 놓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선생이 누군가 이거 했는데 또 유령 누구인가 이거 별로 흥미가 안 생기는 느낌이어서 근데 어느 날 반대로 생각하면 재미있을 수 있겠다. 유령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유령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혼자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고 그게 사실은 원작 소설과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이야기를 완전히 그 발상과 이것을 거꾸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보셨으니까 그 박차경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작 보고회 때 농담 삼아 백지에 이한이라는 점 하나 찍었더니 유령이 됐다라고 말했던 게 정말로 백지에 박차경을 먼저 놓고 이거는 이한이가 하면 되게 좋겠고 이한이 안 하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박차경을 따라가면서 머릿속에서 느꼈던 건 초반에 유령의 이야기로 연 이야기가 스파이 장르로 쭉 갈 때는 조금 정적일 것 같고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 채로 2시간을 끌고 갈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스스로 약간 더 뭔가 구미가 당기려면 중간에 한번 그 장르의 변주를 한 번 정도 하면 재미있을 것 같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반 이후로 액션을 더 많이 넣는 방식으로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원작 소설에서 멀리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첫 단추가 유령의 입장에서 시작하겠다라고 꿰어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원작 소설에서 영감을 받고 사실은 거의 완벽히 다른 이야기에 가까울 정도로 창조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일본어 대사가 일본인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도전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웠었고 무서웠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 속에서는 좀 폐 안 끼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작품에 있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카이토가 가지고 있는 외 이면적인 그냥 어떤 질투심이나 시기심 같은 것들이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도전적으로 열심히 올림픽 준비하듯이 선수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본어 선생님과 밤낮 없이 같이 숙박하면서 좀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감독님과 그리고 사실 경구 선배님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께서 굉장히 크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많은 배우들이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올 겁니다 원래. 네. 아, 천은호 계장이 이 우리 작품 안에서 해야 될 어떤 몫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감독님과 그것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두가 이렇게 어떤 진중한 어떤 임무를 띠고 어떤 전사를 가지고 임할 때 저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 절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하나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집에 가야 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항일 운동 속에서도 굉장히 평범한 인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조금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지금 그 시대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아내기 바쁜 그런 평범한 인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했고, 사실 이 장르의 분위기와 그게 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끔, 하지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그 정도를 찾아내는데 현장에서 감독님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중 증량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청계장의 제스처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배가 나와 있으니까 그 위에 손을 다소곳하게 올리게 되고, 어떤 수염이 나 있고 또 카라바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제가 어떤 돌아볼 때 몸통을 돌려서 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저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제스처가 분장과 의상과 어떤 컨셉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슛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전에도 혼자 연습을 했지만 이제 선배님들 계신 데서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했던 대사들이 스스로 중얼중얼 연습을 했을 때 누군가가 보면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대사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내뱉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슛 갈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힘차게 제가 힘차게 대사를 내뱉을 수 있도록 두 선배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배님들이 정말 저에게 에너지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눈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선배님들이 너무나 잘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도 영화 보니까 너무했다 싶지? 네. 저는 뭐 유령 후보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예. 그러거나 말거나. 차경이라는 역할은 제가 너무 애정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연기하는 내내도 너무나 행복하게 연기를 했고, 제가 사실은 그 종래 연기했던, 최근에 연기 많이 했던 톤들이 좀 웜톤에 가까운 캐릭터들이 좀 많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좀 쿨톤의 캐릭터를 좀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밑에서는 막 마그마 같이 막 붉은색 막 어떤 뭔가 나도 모르겠는 것들이 막 불불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거를 드러내서도 안 되는, 슬픈 일이 있어도 크게 울 수 없고 화가 나도 크게 화를 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쿨톤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굉장히 연기하면서 재미가 있었어요. 이걸 1차원적으로 감정을 막 쏟아대는 캐릭터가 있다면 그걸 안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비집고 나오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연기하는 재미가 또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 살아 죽어야 할 때 그때 죽어라는 대사를 차경이 많이 하는데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차경은 삶을 위해서 사는 캐릭터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어찌 보면은 생즉사 사즉생, 그 당시에 살았던 독립투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생을 위해서 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떨까, 내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소담 씨하고는 처음 만났는데 정말 이 살아있는 기백이 너무 좋았어요. 아까 보셨죠?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 그런 기백이 정말 단단한 배우, 누구를 만나도 단단한 배우가 많이 만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너무 반갑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평소에는 너무나 이렇게 막 살갑고 정말 막 그런 친구가 딱 연기를 들어갔을 때 정말 배우구나 이런 동생이지만 정말 존경스럽다는 부분이 정말 많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소담 씨도.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케미가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희 선배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좀 위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뭐 차경과 유리코로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박소담과 이한이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차경의 대사 살아라는 저는 그 말이 저한테 그때 굉장히 필요했던 말이기도 했었고 진짜 좀 혼자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는 내내 선배님한테 받았던 에너지가 너무나 컸고 사실 저는 제작 발표회 때 제가 울 줄 알았는데 그날 잘 넘겼는데 오늘 같이 또 영화를 보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사함과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여기 올라오기까지 왜 이렇게 벌써 가야 되지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서, 입장이 늦었나 봐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네? 네? 아니 제가 감독님 아니 이분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왜 유령팀? 아니 제가 진짜 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케미가 좋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영화를 보면 오늘 제가 제 영화를 보고 이러면 되나 싶지만 저는 찍는 내내 너무 감사했었고 선배님들께 받은 게 너무나 커서 그걸 이번 이 영화 홍보를 통해서 다 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독님 왜 감독님 우세요? 왜 울어요? 우신 거 맞아요? 아니 저도 제가 이러고 있어 너무 놀라운데 사실은 오늘 진짜 저 왜 이러죠? 저 영화를 다시 보면서 새삼스럽게 뭐 제가 후반 작업 제가 1년 반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한 10만 번 봤는데 오늘 또 배우분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니까 진짜 이 영화에서 빛나는 모든 순간들을 이분들이 다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려운 촬영들이 많았잖아요. 뭐 이한이 배우도 그렇고 박혜수 배우 다들 뭐 서현이 배우도 그렇고 너무 어렵고 경구 선배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걸 많이 찍어주셨는데 근데 특히 이제 박소담 배우는 그때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아주 몸 컨디션이 좋을 때가 아니었고 서로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제가 몰랐으니까 너무 제가 극한까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시켰구나. 그 갑자기 그래서 그 생각이 나 저는 그래서 혼자 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도 이렇게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그러면은 제일 괜찮으신 상태 같은 설경구 선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지금. 저도 울었어요. 그 우리 소담 씨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뭐 컨디션이 정확 촬영 끝나자마자 뭐 평생 못 겪을 큰 수술도 했고 해서 더 마음이 더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장하다. 네, 이한이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인사말이에요?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기자분들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좋네요. 예, 내일부터 또 그 정말 한 3년 만에 대면 인터뷰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예, 내일부터 또 좋은 얘기 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소담 배우님도 큰일을 치르셨고 저도 사실 큰일을 치르고 나름의 복귀작으로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왔어요. 근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시국을 다 지나고 또 아직도 뭐 영화 시장이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영화를 아주 저희의 인생이 담기고 정말 땀과 피와 노력이 담긴 어떤 산물을 이렇게 지금 기자님들께 또 일반 관객분들께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쪼록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날 이제 제작 발표회 왔을 때 감독님과 선배님들이 다 일단 소담이가 가장 기쁜 건 소담이가 기쁘게 돌아와줘서 그걸로 됐다 너무 고맙다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날 뵐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저도 앞으로 못 보여드렸던 만큼 또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던 만큼 앞으로 2023년엔 또 유령을 시작으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 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가 이제 시사회 극장에 이제 제 작품이 이렇게 극장에서 본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고 그리고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듦을 겪으면서 그리고 배우들도 또 감독님도 모두 그랬는데 여기 와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해서 기쁘기도 하고 더 너무 감격적이기도 하고 감사드리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뜨겁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언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정말 이 배우들을 다시 또 만날 수 있을지 만나고 싶고 그 뜨거웠던 순간들이 한 컷 한 컷 더 아름답게 영화로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고 또 극장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 좀 따뜻해졌지만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계장을 연기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정말 존경했던 설경구 선배님을 뵈서 저도 사실 하극상이라고 한다면 반말로 막 선배님한테 연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가 어디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연기를 했고 또 저랑 친구지만 정말 훨씬 의젓하고 카리스마 있는 한이 배우 그리고 정말 같이 연기가 좋았고 소담 씨는 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정말 다채로운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발을 보면서 연기를 하는 그 순간들이 제게는 잊을 수 없는 네. 기억이었고 정말 소담의 어떤 열정에 저도 반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해수형 정말 카이토를 그 힘든 일본어 대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또 재밌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형의 다채로운 면을 봐서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섬세하게 청계장을 지도 편달해 주시고 잡아주신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정말 저도 말씀처럼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격한 저희의 팀워크 그다음에 앙상블들이 고스란히 장면에 녹아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새해를 맞으셔서 정말 저희의 이런 어떤 좋은 에너지들을 극장에 오셔서 마음껏 이렇게 느끼시고 받아가셔서 힘차게 올 한 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번 영화는 유독 쉽고 수월하게 넘어갔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번 늘 저의 발품을 요하고 뭔가 더 에너지를 요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고 하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이게 하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며칠 전까지 후반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오늘 또 완성된 영화를 비로소 극장에서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과 많은 감정들이 오갔는데 근데 진짜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을 따르자면 영광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기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 영화를 보여드리는 바로 이 순간이 저한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말씀 나누는 간담회 자리는 요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요 자리 정리하고 포토 타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어나셔.